오늘은 반월에서 네. 19대에 걸쳐 거주하시고 초대 이제 면장을 지내신 신규범 선생님을 모시고 반월의 생성 과정과 역사, 네. 안산으로 편입 과정, 네네. 반월이 안산 발전의 기한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치료를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협력을 해드려야죠. 오늘 이제 인터뷰 진행을 맡은 박양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선생님을 모시게 된 배경은 네. 우리 안산학연구원에서 안산의 네. 역사나 네. 지리, 향토, 인구 등 지역학에 관련 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25년 금년까지 안산에서 경험이 많은 산 증인이자 지역 인물을 대상으로 구술 아카데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중 일환으로 안산의 생성 및 발달 과정, 도시 성립 과정, 산업단지 조성 과정 등 지역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구술로 체록한다든지 동영상 제작 등 기록물을 후손에 이제 보존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런 취지를 선생님께 좀 아시고 이렇게 안산에서 이제 안산의 형성 및 발달 과정을 현대 인물로부터 인터뷰하고 좀 육성을 녹음해서 인터뷰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하여 체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이제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일화로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오늘은 반월의 생성 과정과 네네. 역사 및 안산으로 편입 과정, 반월이 이제 안산 발전 과정의 기한 점을 선생님께서 생생하게 이제 말씀하여 좀 주시고 네. 안산의 이제 보존이자 좀 이런 역사를 보존하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산의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던 1970년대를 기점으로 경기 서남북권의 계획도시로 출발하여 반월, 수암, 대부도 지역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안산시는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특히 이제 반월은 안산의 고유한의 도시로서 안산의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규범 선생님께서는 13대 걸쳐 반월면에 거주하시면서 네네. 후기 반월 면장님도 하시고 여기 모시고 반월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이런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네. 선생님께서 반월면에서 어디서 출생하셨으며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 좀 어렸을 때 생활이라든지 유년기, 이 청소년기 생활을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원래 화성군 반월면에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돼서 일부가 돼가지고 반월 일부 남은 걸 다시 맨 나중에 편입되는 것이 사계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그리고 이제 안산으로요. 그 중에 군포로다 출생지가 편입이 돼서 저는 그때 당시 둔대동이었지만은 사는 곳은 지금 소재지 건건동 648의 2번지 대성빌라에 살고요. 출생지는 군포시 둔대동 194번지 거기에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36년 4월 9일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을 했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초등학교를 어디 다니셨어요 거기?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만 5세 되는 해부터 조부께서 한학을 가르치는데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세까지 동문서식 중간까지 배우다가 제가 44년 5월 10일 날 반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까지 일본말을 배우면서 다니다가 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유년기를 3km까지 거리를 도보로 통학을 하면서 오전 오후반 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아이들이니까 그때 분산하게 재미나게 놀며 교생을 하며 조부를 6년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반월 초등학교가 현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그게 원래 1923년도에는 면소재지인 저 팔곡동에 있었는데요. 수해로 인해서 을축년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학교를 들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소재지로 이재해가지고 지금 건건동에 소재한 것이 그때 이전은 사무소 소재지가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엔 초등학교가 그러면은 반월초등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중등학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네. 중등학교는. 네. 그럼 중등학교는 어디 수원으로 다녔습니까? 예. 중등학교는 제 아버님이 중농가라 생활은 넉넉지 못했지만은 학업에 다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려울 텐데 제가 수원으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소농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들어가서는 이제 어려서 다닐 수 없으니까 수원 가서 좀 지내다가 사변이 났어요. 사변이 난 후에는 교통이 두절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도보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12km예요. 아침 저녁 다니다가 그 다음에 좀 나와서 다시 이제 그 교통이 저기 되니까 기차가 또 부곡역에서도 기차로다 또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인천서 수원으로 되는 소신버스라고 있어서 그게 3일 하루에 3일 다니는데 세 번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걸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 또 가야 늦고 그러니까 그걸로 통학을 하면서 어려워서 나중에는 하숙을 하다 또 어려워서 자취를 하고 이래서 6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는 있었고 예. 중학교는 해방 이후에 이제 그렇죠. 그 후에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 반월 중학교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년 시절은 선생님께서는 예. 좀 다들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 다니기도 진짜 힘든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좀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저만 해도 그래도 그때 한 부락에 2~3명밖에 없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상급학교 가는 게. 다행히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57년도에 제가 이제 그 56년 졸업하고 57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동생들이 셋이 있어서 만류했습니다. 저 독학으로 가도 되니까 고등학교를 맡았으니까 동생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양부를 하고서 농사를 이는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형제는 어떻게 다 먹었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무매독신으로 혼자 독신이었어요. 그 중에 남자가 5이고 여자 딸 하나. 오남 6녀를 키우셨습니다. 죽는 거라서 힘드는 시기였었어요. 그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네네. 이제 청년 시절에는 이제 좀 묻고자 하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그때 농업은 다 이제 농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 네. 누구나 이제 그 농업 이제 학교는 그때 수원으로 중학교는 이제 수원 저기 학교를 다니셨죠. 수원 농림중에 다니셨잖아요. 처음엔 농림중이었다. 그것이 이제 사변남에서 북중으로 고등학교로 갈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는 북중학교로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은 그 졸업 후에는 어떻게 청년 시를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그 이제 아버님한테 자꾸 저보러 이제 대학을 가는데 저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동생들을 그럼 못 보내게 돼요. 제 아래 동생부터 셋이 그냥 연줄로 이제 초중고가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동생을 중학교만 마치고 할 수가 없어 보내라고 저는 고등 맡았으니까 독학을 하면서도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고 했는데 영장이 왔어요. 그해 이제 11월. 그래서 11월 9일 날 입대해가지고 60년 6월 20일까지 제가 2년 4개월 정도 하고 만기 제대를 했죠. 어떻게 공직 생활에는 어떻게 졸업 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공직에 나가기 전에는 제가 여유가 없잖아요. 독학을 하면서 저기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애쓰는 걸 보시니까 노후가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꼴벼다 주고 그리고 이제 소 좀 뜯기고 그런 걸 도와가면서 제가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고인이 됐지만은 저보다 이제 4년 아래인데 그 후배하고 같이 야 지금 우리가 야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좀 도와주자. 그리고 야간을 실시해서 좀 학업을 늘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그 그로바 정신에 의한 지동노체 네 정신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잘하도록 하면서 지혜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봉사를 하는데 2년간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면 실제로 공직생활은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군대 생활은 62년 8월 2일부터 97년 6월 28일까지 만 35년에 1개월이 모자랍니다. 그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공직생활이 또 제가 좀 우습게 된 게 지역 편제 때문에 제가 94년 96년 3월 5일 12월 25일까지는 반올면 사무소고 그 다음에 26일부터 96년 3월 15일까지는 반월동 사무소고 그 다음에 96년 3월 16일부터 97년 6월 28일까지는 번호 이동 사무소에 또 가서 마지막을 제가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예. 번호 이동 사무소요? 네네. 예. 아, 이제 퇴임은 이제 번호 이동 사무소. 예. 반월 면장은 그러면 어느 때? 안산시 직전까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94년 12월 26일까지 면장을 했습니다. 반월동 사무소에서. 네네. 아, 지금 현재 반월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후에 바로 반월동에 있다가 번호 이동을 갔죠. 그 남은 기간에. 아무튼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봉사하신 분인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초기에 네. 이제 공직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한다는 게 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았을 거잖아요. 어려웠죠. 근데 출발점 계기가 좀 어떻게 동기로 해서 받으셨어요? 제가 그 공직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공무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모토가 인간개조 정신개조예요. 그러면서 새벽 5시부터 일해가지고 감점을 주고 그러는데 정말 부자유스러웠죠. 그러나 그걸 견디에 또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교육을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초생 비율 보고 나와서 달밤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 초기에 이제 저희도 이제 궁금하시는 사항들이 네. 반월. 네. 이 반월이라는 명칭이 네. 좀 다들 궁금하시고 있어요. 네네. 예. 예. 반월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딴 이름이세요? 그 이제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광주군에 속해 있다가 안산군으로 왔다가 안산군에서 다시 수원군으로 가가지고 수원군이 시되면서 화성군으로 가고 화성군에서 다시 안산군으로 편입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개시로 분파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자신은 그렇게 안 하고 한 군데로 가자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소원이 그게 아니에요. 왜 투표까지 했지만은 할 수 없어서 소원이 그러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걸로 결정을 줘서 가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문헌에 의하면은 반월이라는 게 네. 도시가 처음에 이제 수리산 줄기 속칭이 이제 반월산에서부터 네. 이제 그 반달 모양이라 해서 근데 면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면으로 된 거는 수리산이 광주산 얘기예요. 거기에서 뻗어나온 팔곡산이 맨 끝머리가 초생달 반월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면사무소가 그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하천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계면 안산군에서 사계면에던 북방 선곳 월곡 달성 이 사계면이 수원군으로도 그냥 갔어요. 가서 수원군에서 일본 시대 일자년 3월 1일 날 이 공직의 재편을 했어요. 지방 체계를 고쳐가지고 억압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때 당시 수원군에서 이 반월명 이름을 사계면을 합쳐서 통폐합 하니까 그래서 반월면으로 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반월면을 하게 됐죠. 전에 이제 화성군 당시에도 제가 듣기에는 저도 이제 공직생활 오래 했고요. 팔곡동에 이제 담 넘어 마을에 있고 또 팔곡동을 이제 담 넘어 마을을 큰 반월이라 한 적이 있고 네. 또 안쪽을 작은 반월이라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안쪽이 아니고요. 네. 반월산이 이렇게 초상단반에서 반월면을 했는데 이 안이 담 넘어입니다. 담 네. 넘어. 그리고
아랫바로는 이쪽에 번호 4동, 행정로 보정 4동 했었어요. 예. 명예로 번호동에 속한 건데, 거기가 이제 소수했었어요. 적었어요, 마을이.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소바놀이라고도 그러고, 아랫바놀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담너머를 큰 바놀 예.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산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반월이 이제 어떤 지리적 형성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안산시로 86년 1월자로 편입되면서 이제 반월은 뭐 이제 사통으로 교통도 발달되고 안산시의 관문 역할도 하는데 지금 많이 이제 발달도 되지 않고 네. 지금 반월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반월이라는 게 좀 어떠한 곳인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네. 뭐 지방자치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떻게 행정이 어떻게 이제 다스려졌는지 네. 거기에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반월이 사실은 지역은 넓었었죠. 근데 그 각 경계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광주군에 속했을 때나 안산군에 속했을 때나 수원군에 속했을 때나 화성군에 속했을 때나 다 4개 시군에서 끄트머리예요. 예. 근데 그것이 교통이 어떻게 되냐? 수인선이 중앙을 통과해 가고 예. 그다음에 이 지방도지만은 그것이 금정서 서신까지 가는 도로가 저희 소재지를 또 통과서 가고 그렇게 된 십자로 된 데다가 나중에 이제 이 4호선 전철이 이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편입이 사기실이 되면서 그 복잡하다는 데다가 그린벨트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94%입니다. 예. 전체가. 예. 그러니까 전담이건 뭐든 대지도 거의 다가 그린벨트고 그 외에 과선이 뭐 전부가 그린벨트의 산이고 그래서 개별이 안 되고 또 시위가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초기에 이제 반월매라는 명칭이 이제 네,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쪽에 반월산이 이제 있어 이제 당시 면사무소가 용담산의 반월천 건너지 북방사무소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수몰돼 버렸다면서요, 그 면사무소가. 그리고 현재 이제 반월동으로 면사무소가 현재 반월동 사무소 자리로 오게 된 이제 경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팔곡동 건건리 아니요. 그러면 그때는 팔곡동입니다. 거기가 팔곡동. 8곡1동이에요. 8곡1동. 현재 그것이 이제 먼저 이제 동사무소냐고 면사무소죠. 북방면. 북방면 사무소짜리인데. 북방면 사무소. 네네네. 사무소가 용담산 그 바로 밑장 하천 건너서 지금 현재 스티로폼 공장이 있고 거기 공장이 몇 개 있어요. 예. 거기가 면소 소재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을충년 1920원에 을충년 수에 다 폭우가 와가지고 면사무소가 침수돼서 분실이 될 정도로 됐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다 있을 수 없어서 하천변이니까 옮겨온 것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짜리. 공인도 건건동이죠. 글로 이사 와서 거기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반월동이 저기 옛날에 지금 수원군이었죠, 전에. 거기에 속한 적이 있었죠. 수원군에서 또 화성군으로 이렇게 편입됐다가 다시 이게 또 안산시로 이렇게 넘어온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86년도 일자로 이제 안산시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성이 아니고 저 시흥시였구나, 이게. 화성에서 시흥시였어요, 이게. 그 옛날에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 옛날에 이제 시흥시하고 화성하고 연접이 돼 있던 거죠. 그때 당시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군에 속해 있던 북방성곳, 월곡, 달성을 안산군으로 편입이 됐었어요. 그것이 언제나 하면은 1906년 9월 24일입니다. 광주군에서 이제 안산군으로 편입된 게. 일제 감정기 시절이었나요? 일제 감정기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일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년도에
거기서 이제 안산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이제 수원군으로 간 거죠. 예, 예. 일사년 3월 1일 날. 글로 갈 당시에 그때 일본서 일체 행정 체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반월면이 생기요. 그렇죠. 그때 이제 4개 면을 합쳐서 수원군으로 편입시키면서 명을 반월면으로 예. 지정을 해서 이제 편입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 네. 이제 수원군이 화성으로 개칭되면서 해방 이후가 아니고요. 네. 그것은 해방 이후에 수원시가 의비 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49년 8월 15일 날 그때 대통령령 161호로 네. 수원읍이 시로되는 바람에 화성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거죠. 예, 예. 예. 지금 화성군 반원면이 당시에 네. 지금 1리, 2리, 4리 네. 다 포함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네. 본오리, 8국, 2리까지 네, 다 다입니다. 포함되는 지역이죠. 이게 서부고요, 거기가. 예. 그래서 이제 반월면으로 서다가 시흥군으로 편입됐다가 안산시로 편입된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시흥으로 간 적은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게 반월면, 월암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북방이 지금 현재 이게 건건동 네. 이제 하고 둔대 속달 대야 도마교리 예. 팔공리 요게 북방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 1, 2, 1, 2, 4리 번월이 여기가 이제 성공면이고요. 예. 그다음에 월곡면 조평리, 이풍리, 월암리 요것이 이제 월곡면입니다. 당수리까지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좀 이렇게 반월면에 네. 지금까지 반월에 대해 이렇게 편입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예. 연도별로 좀 예,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까요? 정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1906년 9월 24일 날은 광주군에서 안산군으로 편입이 됐고요. 북방 선권 월곡 달성면입니다. 그것이 4개면이. 그 다음에 일사는 3월 1일 날 그때 이제 계속 일자인데 그때 이제 수원군에 편입이 또 됐어요. 안산군에서. 수원군으로 4개면이 또 온 겁니다. 북방 선권 월곡 달성면이. 거기에서 이제 수원 읍이 시로 승격된 것이 49년 8월 15일 날이에요. 대통령령 161호로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반월면은 화성군으로 그때 반월면으로 이제 4개면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화성군 반월면으로 그냥 이관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이 이관 다시 저기 된 거는 1979년 8월 20일 날 수도권 분산 신공업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반월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거해서 반월 신도시가 주도는 것이 바로 이제 그때서부터 출장소가 생겼었어요. 안산시 되기 전에 출장소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서부의 반월면 일부인 1동 1, 2, 1, 2, 4리 번월이 8곡 2리까지 그것이 안산시 반월 출장소로 다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3년 2월 13일 날 이건 역시 행정 조정에 따라 이것은 이제 지방 행정 조정입니다. 그에 따라 초평리하고 월암리하고 그 이계리가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것만 시흥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86년 1월 1일 날 반월지구 출장소가 이제 안산시로 이제 완전히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산조례 제90호에 의거해서 또 반월동으로 그 나머지 편입을 이름을 바꾼 거죠. 출장소에 있던 그 아까 드린 저 5개리를 그 반월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기는 반월면이고 거긴 반월동입니다. 94년 12월 26일 날 대통령령 제 14,434호에 의해서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이거 반월동이 반월면하고 똑같이 반월동으로 편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건동하고 사사동하고 팔곡일동이 다시 글로 들어가고 나머지 둔대, 속달, 대야, 도마교리는 군포시로 가고 그 다음에 당수리, 이풍리는 수원시로 가고
이래서 전 반월면 전체 면적이 4개시로 편입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은 복잡했었죠. 여기를 왔다 저기를 왔다 끄트머리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발전을 못하고 그린벨트 다 묶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신규석 선생님으로부터 네. 이제 반월에서 출생 배경 및 네. 반월이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가 네. 이런 과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